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2절 상속재산 파산, 채무자와 신청권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이 채무자. 그 전에 요 각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의 이용이 저조한 이유로 일본에서는 상속재산이 채무 초과인 것이 명백하면 통상은 상속 포기를 하는 점, 상속재산 파산 제도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점, 한정승인에 관한 일본 민법 929조가 한정승인자에 대해서 상속채권자나 수유자에 대한 평등 변제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승인에 의한 간이한 청산 절차가 사실상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절차의 대체 기능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또 맞동건가 이게? 조해 파산법 제2판 홍문당 2014년 일본 책이겠죠 이게. 이또 교수가 아주 이게 이분이 이제 유명한 일본 파산법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제 그 책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그동안 상속재산 파산 제도가 인정되지 다지 이용되지 않다가 이제 2017년부터 이제 법원 가정법원하고 협력에 의해서 급증을 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상속재산 파산인 채무자는 누군가? 망인인가 아니면 망인의 재산인가? 그게 이제 문제죠. 채무자의 법률 구성. 종래 상속재산 파산의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둘러싸고 상속인 채무자설, 비상속인 채무자설, 상속재산 채무자설이 대립하였으나 현재 통설은 상속재산 채무자설이죠. 법이 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을 구별하고 있는 점 437조에 의하면 437조에 의하면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 상속인에게 파산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점, 사망하면 파산 능력을 상실한 비상속인을 채무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점들을 근거로 상속재산 그 자체를 채무자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사건 중에서도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떤 분이 파산 선고를 받고 신청해서 선고를 받고 거의 한 5일만,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대리인께서 연락 오셔서, 그 이제 아들도, 그래서 이제 결국 보험 해약 환급금을 정리해야 되고, 아들이 이제 보험금을 5천만 원인가 탔어요. 그거는 상속재산이 아니죠. 아들의 고유재산입니다. 그 보험금은 법정 상속인한테 귀속되는 거죠. 그 피상속인이 죽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법정 유일한 상속인의 아들이 그 사망보험금을 받는 고유재산이지 그 사망한 사람 돌아가신 분한테 귀속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험 해약 환급금이 있습니다. 그 보험 해약 환급금이 한 200 얼마 되는 거는 그거는 이제 파산재단에 들어와야죠. 그 다음에 예금 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이 좀 있었습니다. 몇백만 원. 그것도 이제 파산재단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량 같은 거 그거 이제 팔아서 들어와야 되고요. 요 4-5가지는 망인하고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사망을 하면은 딱 이해하기 쉽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쭉 있다가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상속재산 파산이 되거든요. 그럼 상속재산 자체가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놓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할 때 누구누구의 상속재산, 파산관제인, 변호사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결국은 상속재산 자체가 채무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실무도 그러합니다. 면책신청권 인정 여부.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하면 변호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보면 예전에 내가 이제 상속재산 파산 사건에서 하면 사건이 그대로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직원이 뭐 이렇게 하다가 그 하면 사건을 싹 지워야 되는데 상속재산 파산은 지워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하기 하면서 계속 그 폴더가 형성되죠. 1번부터 특히 배당 같은 경우는 한 10몇 가지로 이렇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각 폴더별로 다 저장을 하는데 보통 그냥 하면 하단 사건으로 이제 새로 만들다 보니까 상속재산 파산에서 하면 사건이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원칙적으로 싹 지워야죠.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여 그에 대한 갱생이 문제될 여지가 없죠. 이미 죽었는데 무슨 갱생입니까? 다시 살아날 수도 없고 의미가 없죠. 상속재산으로 총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죠. 채권자에게 빚 갚는 게. 그래서 파산 폐지 또는 종결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소멸하기 때문에 성질상 면책을 인정할 필요가 없죠. 다만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에게 면책 신청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나 상속인은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아니죠. 면책 신청권이 없다고 보고 있다. 면책 신청권은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만 인정되죠. 채권자 파산에서도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으니까 채무자에게 면책 신청권이 인정되죠. 그렇죠? 상속인은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의 방법으로 채무 상속에 따른 상속인 고유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데 법은 구파산법과 달리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정 승인 간주에 관한 법 389조 제3항을 신설하였으므로 상속인에게 별도의 면책 신청권을 인정할 실익이 적어졌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절차 종료 후 상속인이 한 면책 신청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데에 해당하므로 기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인에게는 면책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재산 파산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단 사건만 있습니다. 청산 절차만 밟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표시. 채무자의 표시는 비상속인 망 누구누구의 상속재산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합니다. 비상속인 망 누구누구의 상속재산 주인번호 쓰고요. 망인의 주인번호 씁니다. 각주 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6번이 뭐냐면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정승인 간주에 관한 389조 제3항입니다. 일본 파산법은 독일과 달리 상속재산이 파산 절차를 이용하더라도 한정승인의 효과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파산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후에 상속채권자나 수유자가 상속인이 고유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일본에서는 상속인 보호를 위하여 면책 허가 신청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파산 절차에서 면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유력설이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해야 한 견해로는 일본에서는 상속재산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상속인이 한정 승인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상속 채무에 대한 변제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고 상속재산 파산 절차가 종료하면 상속채권자는 변제를 담보하는 재산을 잃으며 이후 사실상 채권이 만족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해석론.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인이 변제 책임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되는 입법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속재산 파산을 하면 한정승인 간주 규정이 있습니다. 389조 제3항. 그래서 중요한 조문입니다. 일본은 그 절차가 없다. 채무자의 표시는 망, 비상속인 망 누구누구의 상속재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의 파산, 상속재산 파산이 채무자가 누군가 그거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상속재산 감사합니다.